자, 오늘은 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열의 이동, 두 번째, 비열과 열 팽창에 관한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의 이동, 온도와 입자, 물질과 입자,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나무 토막을 우리가 잘게 쪼개나가면요,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자 모형,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간단한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 입자를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멀어요. 입자가 이 정도 움직이는 경우와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자, 이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온도,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 그러면 입자 운동이 어떻다? 굉장히 활발하다. 그러니까 가마솥에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자, 너가 이렇게 가마솥에 서 있어요. 자, 온도가 낮을 때는 따뜻하네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불을 가열해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아 뜨거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어떻다? 활발하다. 온도와 입자의 움직임,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 움직임이 둔하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처음에는 아 뜨거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 뜨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뭐가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온도와 입자의 배치, 물체의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가깝고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멀게 됩니다. 열팽창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요, 두 입자가 요 정도 붙어 있었다고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요, 입자 사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차가운 물은요, 온도가 낮아지면요, 입자 움직임이 줄어들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작아집니다. 자, 요건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꼬부랑 비례한다.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진다. 뜨거운 물은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입자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다음, 우리는요, 온도를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 섭씨 온도는요, 단위를 도씨를 쓰고요, 도씨라고 읽어요. 도씨. 물체의 어느 점을 0도로 하고요, 끓는 점을 100도로 한 다음에 0에서 100 사이를 100등분을 한 거예요. 절대 온도는요, 단위를 켈빈이라고 씁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분자 운동이 완벽하게 멈췄을 때를 우리가 0켈빈이라고 합니다. 섭씨 온도와 눈금 간격이 같게 하는 온도고요. 섭씨 온도를 스몰 t라고 하고, 자, 절대 온도를 라지 t라고 하면요, 스몰 t인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다. 그러면 273을 더해서 0켈빈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는요, 분자 운동이요, 완벽하게 멈춘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273도. 이때를 우리가 0켈빈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0켈빈은 분자 운동이 멈췄을 때 0켈빈이라고 한다. 그리고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자, 켈빈, 즉 절대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0도시면요, 273켈빈. 자, 100도시면요, 273 더하면요, 373켈빈이 돼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섭씨 온도는요, 0도시부터 100도시까지 100등분을 한 겁니다. 100등분. 다음, 절대 온도는요, 분자 운동이 멈춘 상태를 0켈빈으로 정의하고요. 눈금 간격은, 자,
섭씨 온도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이면요. 여기다가 273을 더해서 0켈빈 이렇게 나타내고요. 섭씨 온도가 0도시면요. 자, 눈금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더해주면 돼요. 273 더해서 273켈빈. 섭씨 온도가 100도시면요. 다시 273을 더해서 373켈빈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우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가열할 때뿐만 아니라 물체를 두드리거나 튕길 때도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판을 망치로 계속 때려요. 꽝꽝꽝꽝꽝꽝 때리면요. 여기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은 입자 운동이요 활발해졌다는 뜻입니다. 다음 열평형. 열이라는 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연상합시다. 자, 공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내립니다. 낮은 곳에 있던 공이 스스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자,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주르르. 자, 아래 있던 물이 스스로 올라가지 않아요. 열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 열은 뭐다? 에너지다. 어디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자,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량이란 건요, 열의 양이에요. 열의 양. 이동하는 열의 양인데요. 단위가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자, 이때 K라는 숫자는요, 1000이라는 숫자를 대변하는 값이에요. 접두어라고 합니다. 자, 1칼로리는요, 외워두세요. 물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뜻합니다. 그러면 1kcal는요, k가 1000이라는 숫자니까 1000칼로리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1kcal는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자, 1g에 몇 배? 그렇죠. 1000배. 1칼로리에 몇 배? 그렇죠. 100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열을 얻으면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열을 잃으면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열은요. 입자 움직임이 활발한 물체에서 입자 움직임이 둔한 물체로 이동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열은요.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 거꾸로 이동하진 않는다. 열평형.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고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조에다가 물을 놓고요. 한쪽은 물을 많이 넣고 한쪽은 적게 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물이 흘러가도록 해주면요. 자, 수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나중에는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해요. 평형.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뭐가 이동한다고요? 그쵸? 열이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이동하면요. 여기에 온도는요. 내려가고요. 여기에 온도는 올라가서 평형되는 온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평형.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한 쪽에서 입자 운동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나중에 온도가 같아지면요. 입자 운동도 서로 같아지게 돼요. 열평형 상태는요. 입자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가 같아진 상태입니다.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입자 운동 느려지고 입자 사이 거리 가까워집니다.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온도 변화가 없고요. 드디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요 라지 T의 온도에서 쭉 내려와서 요 정도 온도까지 내려오고요. 저온의 물체는 스몰 T의 온도에서 온도가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평형 온도에 도달하면 둘이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두 물체 사이의 온도차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량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온도차가 작아져서 이동하는 열량이 줄어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의 온도가 80도였고요. 여기의 온도가 2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열평형 온도는 자 30도라고 하면요. 그러면 고온의 물체의 온도 변화량은요. 80-T예요. 자, 80에서 T 빼주는 겁니다.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요. 다음 저온의 물체의 온도 변화는요. 20에서 T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돼요. 그러면 T-20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T가 30도라고 하면요. 온도 변화, 고온의 물체의 온도 변화는 80-30이 되니까 50이 되고요. 저온의 물체의 온도 변화는요. 이쪽이 30이니까 30-20이 되죠. 그러면 10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돼요. 열평형 상태의 이용, 접촉식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다. 자, 사람이 있는데요. 자, 온도계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으면요. 자, 온도계의 낮은 온도가 체온 범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과 온도계가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온도계에 눈금이 올라가다가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체온을 간접적으로 재는 겁니다.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둔다. 뜨거운 물에 한약팩을 넣어두면요. 한약팩은요. 뜨거운 물에서 열을 얻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서 차갑게 보관한다. 냉장고 안은요. 원래 차갑죠. 그죠? 온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다가 음식을 넣어두면요.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온도가 낮아져요. 생선을 얼음 위에 놓아 신선하게 유지한다. 같은 원리고요. 수박을 차가운 물속에 담가 시원하게 만든다.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냉장고하고요. 삶은 달걀을 차가운 물에 담가 식힌다.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거다. 열이 이동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복사 세 가지가 있다. 다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전도, 그 다음 뭐요? 그렇죠. 대류, 그 다음 복사 세 가지가 있다. 전도는요. 고체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탄 입자에 차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얘를 톡 쳤더니요.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를 쳤어요. 그럼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또 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또 쳐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로 열이 이동하는 방식과 전도에 의한 현상, 열이 이동하는 방식. 자, 가열을 하면요. 입자들이 자꾸 진동을 합니다. 딩딩딩딩딩딩. 그럼 옆에 입자를 쳐요. 그럼 옆에 입자도 딩딩딩딩 쳐요. 그러다가 이쪽까지 치게 되죠. 입자의 움직임이 전달되고요. 자, 열이 서서히 다른 입자로 전도되게 됩니다. 전도에 의한 현상,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어두면 숟가락 전체가 뜨거워진다. 뜨거운 물에 숟가락을 넣었어. 그러면 뜨거워진 입자가 점점점 옆에 입자를 칩니다. 그럼 옆에 입자를 치게 되면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숟가락 전체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금속 막대를 모닥불에 넣으면 불에 닿은 부분부터 뜨거워지며 점차 막대 전체가 뜨거워져요. 프라이팬의 한쪽만 가열해도 프라이팬 전체가 뜨거워진다. 다 전도를 이용한 것이다. 물질의 종류와 열의 전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금속은요. 열을 빠르게 전달해요. 구리, 스테인리스 등. 금속이 아닌 놈은요. 열의 전달이 느립니다. 나무, 플라스틱. 열이 전달되는 정도 차이를 이용한 예,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등. 냄비 손잡이는요. 냄비가 뜨거워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나무나 플라스틱 등 열 전도가 잘 안되는 놈을 사용합니다. 냄비의 바닥 부분은
열을 빠르게 전달해서 음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금속으로 만들고요. 대류는요, 액체나 기체 물질, 아까 전도는요, 고체라고 그랬어요. 고체. 반면에 대류는요, 액체나 기체입니다. 액체나 기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열을 받아 직접 이동하면서, 전도는 어땠죠? 제자리에 있으면서 진동을 합니다. 딩딩딩딩 옆을 쳐서요. 반면에 대류는 직접 이동해요. 그러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열이 이동하는 방식, 끓는 물이 대류를 합니다. 액체가 이렇게 대류합니다. 뜨거워진 건 위로, 차가워진 건 아래로. 그래서 열을 얻으면요, 따뜻해진 물은 위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은 아래로 이동해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낮을 때는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작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똑같은 부피에 얘는 입자가 4개인데요. 얘는 똑같은 부피에 입자가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부피일 때 온도가 낮은 놈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건 아래로 가라앉고요. 차가운 건 위로 뜹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건 위로 뜨공, 위로 뜨공. 차가운 건 아래로 가라앉아요. 자, 공을 차면 슝 떨어져요. 차공. 자, 차공. 뜨공. 이렇게 외워요. 다시 봅시다. 열을 얻어 따뜻해진 물은, 그렇죠, 온도가 높아진 물은요, 어디로? 뜨공, 위로 뜹니다. 온도가 낮은 물질, 차가운 물질, 차공, 공은 아래로 떨어진다. 아래로 이동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다음, 대류에 의한 현상. 실내를 난방할 때 난방기를 아래쪽에 설치하면 실내 전체가 따뜻해진다. 자, 실내가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는 입자 간의 간격이 좁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입자 간의 간격이 커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공, 차가운 공기는 차공,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난로를 아래다 설치하면요, 난로 위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위쪽에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또 데펴집니다. 그래서 난로를 아래쪽에 설치해요. 실내를 냉방할 때는 냉방기를 위쪽에 설치하면 실내 전체가 시원해진다. 자, 냉방기는요, 에어컨 위에 설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리깔리고요, 뜨거운 공기는 다시 올라가서 차가워져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순환하면서 전체가 시원해지게 됩니다. 만일에 에어컨을요, 아래쪽에 설치하면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가 쌓이고요, 그러면 아래쪽은 추운데 위쪽은 더워요. 그럼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위쪽은 덥고 아래쪽은 차갑게 됩니다. 그래서 냉방기는 위에 설치해서 골고루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물이 골고루 데워진다. 자, 주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을 가열하면요, 아래쪽에 뜨거운 물은요,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가 골고루 데펴지는 거예요. 다음, 복사.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무런 물질이 없는데 지구에 그대로 도달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합니다. 열이 이동하는 방식,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합니다. 난로에서 나온 열이 물질의 이동 없이 직접 열을 전달해 주는 건 복사입니다. 복사에 의한 현상,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열 화성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하면 물체 온도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햇볕 아래가 그늘보다 더 따뜻하다. 복사 때문에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한 겁니다. 따뜻해진 물이 위로 올라가는 까닭. 온도가 높은 액체와 기체는 온도가 낮은 액체와 기체보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다고요? 그렇죠. 커져서
밀도가 작아진다. 자, 밀도란 게 뭔지 봅시다. 차가운 공기는요, 입자 사이 간격이 좁습니다. 이렇게 좁아요. 뜨거워진 공기는 입자 사이 간격이 넓어요. 그럼 밀도라는 건요, 우리가 똑같은 부피를 만들었을 때 질량이 얼만큼 나가느냐 이 뜻인데요. 질량은요, 우리 분동을 보면요, 이렇게 1kg, 1mg, 1g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질량이라고 하고요.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머리가 작은 애가 있고요, 머리가 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의 밀도를 재고 싶으면요, 제일 먼저 똑같은 부피로 잘라야 돼요. 머리를 똑같은 부피로 먼저 자르세요. 그리고 양팔 저울에 올려놔서요, 질량을 잽니다. 그랬더니요, 자, 이쪽이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쪽이 질량이 큰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뭘 맞췄죠? 그렇죠. 부피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부피가 똑같을 때, 자, 내려가는 쪽이 질량이 큰 거예요. 질량이 큰 건 밀도가 어떻다? 크다. 똑같은 부피를 맞췄을 때. 그러니까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돌머리다. 얘는 머리가 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다시 봅시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입자 간의 간격이 좁고요. 뜨거운 공기는 입자 간의 간격이 커요. 그러면 똑같은 부피를 취했을 때 얘는 입자가 4개고 입자는 2개니까요. 질량이요, 어느 쪽이 크냐면요, 이쪽이 커요. 자, 그래서 똑같은 부피를 취했을 때 질량이 큰 게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는요, 반드시요, 부피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똑같은 부피 대 질량. 그러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입자 사이 간격이 더 좁고요. 똑같은 부피를 취했을 때 질량이 더 많이 나가서 양팔 저울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고요.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오른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밀집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더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얘는 조금 밀집되어 있어요. 그럼 밀집된 정도가 이쪽이 큽니다. 그러면 밀도가 이쪽이 커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으면 뜬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액체와 기체는요,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다른 말로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난방기를 아래쪽에 설치하는 까닭. 난방기를 아래쪽에 설치하면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쪽에 차가운 공기는 난방기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실내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진다. 같은 원리로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한다. 다시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는요. 자, 원래 공기 입자가 이렇게 멀리 있었는데 차가워지니까 입자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요.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이쪽이 크니까 밀도가 커져서요. 자, 가라앉습니다. 공을 차면 떨어지공, 차공. 난방기는요, 주위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원래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았는데 뜨거워지면서 입자 사이 간격이 커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작아져요. 그래서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 뜨공. 이렇게 연상하세요. 그러면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얘는요,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고요. 열의 여러가지 이동 방식, 전도는요, 가열되는 냄비의 바닥부터 뜨거워진 뒤 냄비 전체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자, 바닥부터 뜨거워져서 전체로 뜨거워집니다. 입자가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입자가 진동하면서 옆에 열을 전달해 줍니다. 대류는요,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 뜨거워진 물은 뜨공, 차가워진 물은 아래로, 공을 차면 떨어지공.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복사, 물질을 거치지 않고 불에서 직접 열이 이동합니다. 자, 여기 가스레인지에 불이 있는데 손을 대봤더니 따뜻해. 물질이 이동하지 않았지만 어떤 물질도 거치지 않고 직접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걸 복사라고 합니다. 열이 이동할 때는 대체로
전도, 대류, 복사 중 두세 가지 방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열의 이동 방식 비유. 열의 여러 가지 이동 방식을 비유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도, 스마트폰 여러 대를 나란히 접촉해 놓고 왼쪽부터 화면의 색이 차례로 바뀌게 한다. 대류, 난로 가까이에서 빨간색 화면에 스마트폰을 위로 움직이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며 내려오게 한다. 복사, 스마트폰의 빨간색 화면을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 보여주면 친구의 스마트폰 화면도 빨간색으로 변하게 한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는 까닭은 우리는 여름철에는 흰색 옷을 입어서 몸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철에는 검은색 옷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햇볕이 쨍쨍하니까 더워요. 그러면 빛을 많이 반사하는 흰색을 입고요. 겨울에는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요. 가능한 한 검은색을 입어서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은요. 검은색 천으로 만든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그 까닭은 검은색 천으로 된 옷이 햇빛을 받으면 옷 속의 공기가 더워져서 가벼워지므로 대류에 의해 위쪽으로 빠져나가고 외부 공기가 옷의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몸이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류와 중력.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 온도 차이가 생겼을 때 액체나 기체, 대류가 일어나는 까닭은 액체나 기체 덩어리의 밀도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뭐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밀도가 작은 물질과 밀도가 큰 물질이 있어요. 자, 밀도가 이쪽이 크죠? 그러면 얘는 원래 지구에 끌려서 내려와야 되고요. 얘는 중력을 덜 받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중력 자체가 없으면요.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없으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온도 변화 측정.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자, 열량계를 놓고요. 뜨거운 물은 알루미늄 컵에 넣습니다. 열량계와 알루미늄 컵에 각각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넣어요. 자, 열량계에 알루미늄 컵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되고요.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열이 이동할 겁니다. 이때 온도 센서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요. 열량계의 뚜껑을 닫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스마트 기기와 연결된 온도 센서를 각각 꽂습니다. 온도 측정 앱을 실행해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시간 온도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뜨거운 물의 온도는 T1에서 서서히 온도가 떨어져서 T-C까지 온도가 떨어집니다.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고요. 이때 온도 변화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됩니다. T1에서 T를 빼야 돼요. 차가운 물은요. 온도가 낮았다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차가운 물은 온도가 높아진다.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요. 드디어 열 평형 상태가 되면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물의 온도 변화는요. 역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T-T2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높아집니다.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해요. 항상 뜨거운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차가운 쪽,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뜨거운 물은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차가운 물은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 후에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는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물체에서 열의 전도 비교. 검은색 종이를 붙인 플라스틱판과 검은색 종이를 붙인 금속판을 준비합니다. 양면 접착 테이프를 이용해서 플라스틱판과 금속판의 한쪽 면에 각각 검은색 종이를 붙인다.
뜨거운 물을 담은 비커에 금속추 2개를 넣고 시간이 지난 뒤에 집게로 금속추를 꺼냅니다. 플라스판과 금속판을 뜨거운 금속추 위에 각각 올려놔요. 열화상 카메라로 두 판의 온도 변화를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플라스틱판, 금속판의 열화상 카메라 그림이에요. 금속추가 접촉한 부분부터 판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판 전체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열이 금속추에 접촉한 부분부터 그 주변으로 전도 형태로 이동하고요. 플라스틱판보다 금속판에서 색깔이 변하는 정도가 빠릅니다. 플라스틱판보다 금속판에서 열의 전도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걸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열이 금속판을 따라 전도 형태로 이동하게 된다. 전도는 언제? 그죠? 고체. 플라스틱판보다 금속판에서 열의 전도가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실험을 한번 봅시다. 열변색 붙임딱지를 붙인 플라스틱판과 금속판을 스탠드에 고정합니다. 이렇게 고정했네요. 뜨거운 물에 두 판을 끝부분만 닿도록 넣고요. 열변색 붙임딱지의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플라스틱판보다 금속판에서 색깔이 더 빠르게 변한다. 여기 이만큼 변하는 동안 여기는 이만큼 변한 거예요. 플라스틱판보다 금속판에서 열이 더 빠르게 전도된다. 다음, 온도에 따른 입자의 움직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 잉크를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차가운 물에서는요, 요 정도 퍼졌네요. 뜨거운 물에선 요 정도 퍼졌어요.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더 빨리 퍼집니다.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입자가 이 정도 움직인다면요, 뜨거운 물은 아 뜨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를 자꾸 쳐내니까 더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에서의 입자 운동은 이 정도라고 하면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입자 운동이 더 크다.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전도. 금속 막대에 나무막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촛농으로 붙였어요, 여기를. 그리고 한쪽 끝을 가열합니다. 그러면 전도에 의해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요. 1번부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1번부터 툭툭툭 떨어져 나갈 겁니다. 가열한 곳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 쪽으로 열이 전달돼요. 열이 이렇게 갑니다. 가열한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부터 촛농이 녹아 1에서 4 순서대로 나무막대가 떨어집니다. 고체에서는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한다. 전도는 여기 있던 입자가 이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열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음,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 대류. 차가운 물이 담긴 플라스크를 투명 필름으로 막고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크 위에 거꾸로 올려놨습니다. 여긴 차가운 물, 여긴 뜨거운 물. 자, 밀도가 어느 쪽이 크다고요? 차가운 게 크다고요. 그럼 밀도가 큰 게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고요. 밀도가 작은 건 위로 올라갈 겁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사이를 막고 있던 필름을 제거하면요,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섞인다. 뜨거운 물은 뜨공, 위로 뜨공, 공을 차면 떨어지공, 차공, 떨어지고. 액체에서는요, 대류에 의해 열이 이동한다. 자,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온다. 이걸 뭐라고 한다? 대류. 대류는 언제? 액체나 기체일 때 일어난다. 기억해 놓으세요.